AI에게 더 오래 생각할 시간을 주면 정말 더 똑똑해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 사람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바로 대답하는 것보다 천천히 생각하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을 때 더 좋은 답을 내놓는다. 그렇다면 AI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답을 바로 출력하게 하는 대신 문제를 나누고 중간 과정을 만들고 한 번 더 검토하게 하면 더 정확해질 것이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그렇다. 간단한 계산 문제를 AI에게 바로 물어보면 틀리던 모델도 풀이 과정을 차례대로 작성하게 하면 정답을 찾기도 한다. 복잡한 문장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다. 조건을 하나씩 분리하고 가능한 해석을 비교하게 만들면 처음보다 훨씬 정교한 답을 내놓는다. 그래서 우리는 AI에게 이렇게 말한다. 천천히 생각해. 단계별로 생각해. 답을 내기 전에 다시 검토해. 그런데 여기에는 이상한 문제가 하나 있다. AI가 더 오래 생각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답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짧게 대답했을 때보다 더 정교하게 틀린다. 처음에는 작은 착각에 불과했던 오류가 긴 추론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그럴듯한 논리가 된다. AI는 자신이 처음 세운 가정을 바탕으로 다음 문장을 만든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앞에서 만든 문장을 다시 근거로 사용한다. 처음에 가정이 맞았다면 이 과정은 좋은 풀이가 된다.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어떻게 될까? 잘못된 전제 위에 설명이 쌓인다. 설명 위에 또 다른 설명이 올라간다. 마지막에는 틀린 답을 뒷받침하는 매우 정교한 논증이 완성된다. 짧은 오답은 금방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유와 사례와 결론까지 갖춘 오답은 오히려 믿기 쉽다. AI는 생각할수록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첫 번째 실수를 더 능숙하게 변호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난다. AI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긴 생각이 아니다. 틀린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다. 한 방향으로 10단계 더 나아가는 것과 서로 다른 세 방향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첫 번째 방식은 하나의 답을 오래 발전시킨다. 두 번째 방식은 여러 답을 만들고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 비교한다. 하나의 추론 경로만 가진 AI는 처음 선택한 방향에 쉽게 갇힌다. 반면 여러 가능성을 만들어보는 AI는 첫 번째 답을 버릴 기회를 얻는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과정도 필요하다. 답을 만드는 AI와 답을 평가하는 기준이 분리되어야 한다. 스스로 문장을 만들고 스스로 그 문장이 맞다고 평가하면 문제가 생긴다. 자신이 방금 만든 논리를 다시 읽으며 역시 그럴듯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람도 비슷하다. 어떤 결론을 먼저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실을 찾기보다 자신이 옳다는 증거를 찾는다. 생각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확신이 깊어진 것이다. AI도 긴 답변을 생성하는 동안 비슷한 현상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좋은 AI 시스템은 한 번에 완벽한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먼저 답을 만든다. 그 다음 답에 포함된 주장을 나눈다. 각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다.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사한다. 다른 해석은 가능한지 비교한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생각의 양이 아니다. 검증의 구조다. AI가 100문장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보다 한 문장을 제대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AI는 어떨까?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요약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코드를 만들 때 우리는 대부분 AI의 첫 번째 답을 그대로 읽는다. 문장이 자연스럽고 구조가 깔끔하면 내용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AI가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는 정답을 말하는 일이 아니라 정답처럼 보이는 문장을 만드는 일이다. 말투가 확신에 차 있다는 것과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표가 정리되어 있다는 것도 근거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출처가 적혀 있다는 것도 그 출처가 실제로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AI의 답을 판단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답이 이상해 보일 때가 아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일 때다. 그래서 앞으로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프롬프트를 가장 길게 쓰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가장 비싼 모델을 사용하는 사람도 아닐 것이다. AI가 만든 결과를 분해하고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AI에게 어떤 주제를 조사하게 했다면 답변 전체를 한 번에 밀어서는 안 된다. 먼저 사실, 주장과 해석을 구분해야 한다. 수치와 날짜와 고유명사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가 있다면 실제 출처를 열어봐야 한다. 한 모델의 답만 있는 대신 다른 관점에서 반박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답에서 가장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어떤 가정이 틀리면 결론 전체가 무너지는가? 반대되는 증거는 존재하는가? 이 질문들은 AI를 더 오래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과 다르다. AI가 자신의 답을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AI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을 배워왔다. 더 좋은 프롬프트를 쓰는 법, 더 자연스러운 글을 만드는 법, 더 빠르게 자료를 정리하는 법. 하지만 AI가 더 많은 일을 맡게 될수록 이제는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 AI가 한 일을 심사하는 능력이다. 생성의 시대 다음에는 검증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이 변화는 로컬 AI에서도 똑같이 중요하다. 모델을 내 컴퓨터에서 실행한다고 해서 답이 자동으로 정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를 외부로 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과 답변의 신뢰성은 서로 다른 문제다. 로컬에서 실행되는 작은 모델도 검증 구조를 붙이면 훨씬 유용해질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큰 모델을 사용해도 첫 번째 답을 그대로 믿는다면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모델의 크기만이 아니다. 어떤 모델을 선택하고 어떤 질문을 주고 어떤 기준으로 결과를 검사하는가다. AI는 생각할수록 더 똑똑해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항상 그렇지는 않다. AI는 생각을 길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스스로 보장하지 못한다.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더 멀리 갈 수도 있다.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의 길이가 아니다. 자신의 답을 의심하고 틀린 경로를 버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이것은 AI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사람도 오래 생각한다고 반드시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처음 믿은 생각을 끝까지 놓지 못한다면 생각은 진실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내린 결론을 방어하는 장치가 된다. 좋은 사고는 더 많은 말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다.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끝까지 남겨두는 일이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AI에게 무엇을 시킬 수 있는가가 아니다. AI가 만들어낸 것 중 무엇을 믿어도 되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다음 영상에서는 AI가 틀린 말을 확신 있게 하는 이유와 답변을 몇 단계로 나눠 실제로 검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다.